안녕하세요. 맹자께서는 인애로운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예의 바른 사람은 사람을 존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려면 남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방통을 놓친 송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호를 세운 손책이 오랜 세월 주유, 오랜 친구였던 그 중마고였던 주유와 함께 온 나라를 탄생시키고 나라의 초석을 다지는데 평생 공헌을 한 주유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손책과 주유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사이였죠. 두 사람을 동호 백성들은 솔랑 또 주랑 하면서 불렀습니다. 주유는 손책이 강동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일찍 등진 그 손책을 위해 그의 아들 송건을 보좌했던 것이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비롯해 손씨 가문을 지극정성으로 돌아본 주유를 송건은 그 누구보다 믿고 따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던지 주유가 세상을 하직하자 송건은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통해했지요. 당시 방통은 와룡 제갈령과 함께 천하를 주름잡는 천하의 그 현명하기로 이름 높인 인물로 봉출하고 불렸습니다. 적복대전이 막을 내린 뒤 방통은 송건에게 몸을 위탁했습니다. 평소 남다른 인재 사랑으로 유명한 그 송건이 저절로 굴러들어온 그 복을 찰 리가 없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 진영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 주유를 방통이 대놓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방통은 주유에게 불경을 저지르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송건은 결탄코 방통을 중용하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방통은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유비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방통은 이전에 오만방자했던 태도를 버리고 깍듯이 유비를 공경했고 유비 역시 그를 후하게 대해주었던 것이죠. 유비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방통은 호랑이 등의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아 군사 중랑장에 오르는 등 제갈량과 대등한 영향력을 자랑하기도 했죠. 송건의 휘하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그 방통은 유비에게 몸을 위탁한 후 신뢰받는 인재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송건에게 찬밥 취급을 받았던 방통, 유비로부터 총애와 두터운 신임을 받은 방통, 같은 인물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유비의 용인술이 송건보다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송건이 거느린 인재가 유비의 인재보다 더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그 원인인즉 송건과 유비를 대하는 그 방통의 태도가 180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비를 공경하다 보니 자연스레 유비 역시 그를 존중했고 주유에게 함부로 굴어 송건에게 무시당한 송건에게는 송건을 존중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역시 심리학의 동류 반응 법칙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류 반응 법칙, 서로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게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내게 남에서 존중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